한동훈 아내 사진 뿌린 적 없다. 이준석 준비한 모습이더라. 자, 한동훈 아내가 갑자기 등장을 했죠. 통상적 활동이다. 어떤 언론과도 접촉 안 했다. 이준석은 한 장관 아내도 준비해온 듯 보이더라. 갑자기 한동훈 아내가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도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와, 깜짝 놀랐네. 이 양반네 집안이 개판인 거 아시죠? 이 양반네 집안도 검사 집안인데 성폭행에 뭐 주가 조작에 나와서 좋을 게 없는데? 나와서 좋을 게 없어요. 예, 이 집도 진짜 범죄가 장난 아닙니다. 이분들은 확정된 범죄들이에요.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범죄를 갖고 있는 집안이라 이 집안도 이제 개판인데 아직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진은정 변호사, 김앤장이죠. 봉사활동 사진 보도, 정치적 행보 위에 의도적으로 사진 뿌린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자 사실 무근이다.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사진을 뿌린 게 아니라 알려줬겠지,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다 찍었지 뭐, 이건. 한 장관 측이 일부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유포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알았어. 이준석은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냈을까? 진 변호사도 그걸 예상한 듯 굉장히 준비한 모습이었다. 알고 봤더니 천직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 깐족깐족거립니다. 한 장관이 상당히 젊다 보니 임명될 때 기수 초월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자기 스타일의 영역을 구축한 건 맞다. 하나만한 소리를 했는데 이준석은 계속 깐족거리고 있죠.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어요. 뭐 대한적십사사 봉사 뭐 이런 건데 예뻐, 미인이네. 미인입니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다양한 사진들이 막 나와요. 웃는 얼굴도 나오고 다양한 각도에서 뭐 약간 좀 인위적인데 미소가 좀 인위적이야. 이건 좀 자연스러워. 이건 좀 자연스럽네. 아무튼 이런 사진이 막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 출마하는 것 아니냐? 땡큐. 한동훈은요, 검찰의 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 골로 갑니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을 좋아라 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을 빌려왔잖아요.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 보수도 아니야. 사람이 하도 없어서 윤석열을 빌렸단 말이야. 근데 집안을 박살을 내고 있단 말이죠. 예, 양자를 들였는데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당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 밀어주는 거 안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을 또 전면으로 내세운다? 안 돼요. 한동훈이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동훈 출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땡큐입니다. 국민의힘 완전 분열돼요. 공개활동 나선 한동훈 아내 출마 신호탄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한동훈 총선 등판 임박 후임 법무장관 인사검증 진행. 자, 이거는 TV조선 단독으로 나왔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인사검증. 얘네들이 인사검증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진짜 모르죠.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한 장관에 거치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 한동훈이 지역구 출마할까요? 종로에 나오면 이긴다라는 여론조사 꽃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나오길 싫어할 거예요. 비례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쫄보거든요. 안전한 것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은 결국은 이 마누라 처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럽거든요, 집안이. 집안이 좀 더러워. 아, 진짜. 검사놈들이, 아유, 나쁜 짓은 오지게 했어. 얘네 아버지, 오빠, 장난 아닙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온다. 이준석도 이런 얘기를 하고 박지원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바로 한동훈 마누라 사진이 마구 언론에 뿌려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막 뿌리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마누라 예쁘네. 한동훈 정치하면 좋겠네 이럴까? 택도 없는 소리죠.
펌프질을 해보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 언론 장악하고 막 이러면 여론이 자기네 편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시대가 바뀌었어. 예? 시대가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 시나리오를 가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시나리오 바꿔야 되는데 안 돼요. 윤석열 새마을운동 지금 뭐 글로벌 수출하자, 새마을운동으로 저출산 극복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멈춰 있어 애들이. 옛날에는 언론을 장악하면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신문 일면에 뭐를 싣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론이 휙휙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다 신문을 받아봤었고 길거리에 가판대, 지하철에 가판대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문을 누가 봐? 나 종이신문을 미용실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미용실에서도 종이신문 없던데? 안 봐.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뭘로 잡느냐, 일면을 대대적으로 뭘로 찍느냐가 여론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마누라 사진 뿌린다고 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생기거나 그게 아니에요. 너무 옛날스러운 시나리오만 쓰고 있고 그게 전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와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준석이 한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고 원희룡은 긁은 복권과 같다. 이러면서 원희룡이나 한동훈이 이제 투입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한동훈이 긁지 않은 복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긁어야 되는 부분 뒤가 보이는 거지. 긁진 않았는데 다 보여. 꽝인지 아닌지가. 예. 한동훈은 완전 꽝이에요. 거기다가 변희재가 벼르고 있잖아. 변희재가 한동훈은 범죄자다 이렇게 맨날 떠드는데도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한동훈이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그러면 변희재한테 두드려 맞고 죽습니다. 그냥 진짜. 변희 대표한테 두드려 맞고 죽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이제는 안 막아준다니까. 정치권에서는 안 막아줘요. 정치는 그냥 야생이야 야생. 지지율 높으면 붙었다가 지지율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얼마나 냉혹한 곳인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이 되고 아군이 되고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곳이 정치 아닙니까? 글로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한동훈 정도의 내공으로는 그냥 KO 됩니다. 예, 그냥 KO 돼요. 버틸 수가 없어. 어떻게 버틸 거야? 법무부 장관일 때랑 검사일 때랑 정치인일 때는 언론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 자, 지금까지는 한동훈이 대하는 언론은요, 법조 기자들이에요. 자기 편이지. 자기가 쓰라는 대로 쓰고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정치인이 딱 되잖아요. 정치부 기자들이 붙습니다. 쓰라는 대로 안 써줘. 무서워. 안 돼요. 나와줘. 나와주면 땡큐라니까. 바로 KO 됩니다. 비대위원장 땡큐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능성이 클까요? 이준석 비대위원장 가능성이 클까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건 국민의힘 당을 그냥 윤석열한테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가능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준석이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이 오나 한동훈이 오나 영남권의 토호 세력들은 다 극혐하겠지만 한동훈이 국민의힘 그 능구렁이 속에서 버틸 수가 있을까? 검사하듯이 압수수색하고 조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KO 당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태블릿, 변희재 책 들고 한동훈 두드려 패러 갈 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나한테 이익이 안 되거든, 한동훈은. 한동훈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건 너무너무 쉬워. 윤석열은 그래도 지지율이라도 있었는데 한동훈이 지지율이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보수에서 지금 뭐 대권 주자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당시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김무성도 1위 달렸어. 김무성 1위 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김무성이 대권 주자라고 누가 생각해요? 보수들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 지지자들만. 한동훈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건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떨어지고. 오! 아, 이거 못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이준석 비대위원장 되면 110, 120석 자신 있다. 달라는 얘기 아니야. 와. 윤석열이 경기도지사 패배에 책임을 물었을 때 후보 내가 냈습니까? 말하고 싶었다.
유승민이 나갔으면 쉽지 않았지. 졌겠지.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후보였으면 졌을걸? 좋아요. 한동훈도 나오고 이준석도 나오고 지금 이상한 애들이 몸을 막 푸는데 김어준 공장장은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수 쪽에 윤석열을 이미 제껴놓고 차기 권력을 누가 먹을 것이냐. 전체 권력이 아니라 보수의 권력을 누가 먹을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서로 지금 하나씩 발을 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한 축일 거고 한동훈도 한 축이라고 지도 생각할 거고 김한길도 한 축이라고 생각할 거고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윤석열은 이미 제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 통과시켜서 이거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이것도 다 춘추 전국시대에 자리 하나 딱 노리는 차기 권력을 노리는 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결국 이준석도 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접수하러 가는 쪽,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준석은 진짜 저질 정치인이에요. 양두구육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하니 보수가 괴멸을 하죠. 보수 이번 총선 때 박살나고 다음 대선 때 박살나고 다음 지선도 박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극복이 어려워요. 자,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빌려다가 대선을 치러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국민의힘 막 박살내고 영남 중진들, 윤석열을 그렇게 도왔던 사람들을 통수를 막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려오는 걸로는 안 된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대선 후보 누가 할 거야? 한동훈 진짜 할 거야? 안 해요. 내가 대선 후보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 도끼인 객낀이란 말이야. 없어. 이제 검사놈들 다시 들여다가 쓰지도 않을 거고 없어요. 인물이 없습니다.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통령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오세훈 생각하고 있겠죠. 오세훈도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준다니까요. 자기도 대항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포 서울 편입 연구하겠다. 연구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맞는지 연구한다. 연구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구를 몇 년 동안 할 거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쓱 들이밀면 받아주는 척 했지만 거절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뭘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거절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 자기 정치를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몸 풀고 있어요. 조중동은 오세훈 밀겠죠. 오세훈밖에 없어 지금. 근데 오세훈은 대통령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하면서 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냥 인물 번지를 해서 인기가 많았던 건데 능력이 없는 건 검증이 끝난 사람이잖아. 오세훈 가지고 대통령 어렵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 흘러가고 있죠? 지금 보수 쪽에 윤석열은 이미 뒤로 제껴졌어. 내가 윤석열 다음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고 가고 싶다라는 인간들이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탄핵이 얼마 안 남았다. 탄핵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마누라 뿌리고 뭐 해보세요. 안 돼. 빨리빨리 나와. 빨리 나와요. 땡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